안녕하세요. 언제나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며 오늘도 좋은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실까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나는 계속 뒤를 돌아봤다. 휠체어에 앉으신 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이셨다. 3개월 전 췌장암 진단을 받으신 후 아버지는 급격히 야위셨다. 걱정 마라. 민호야, 아버지는 괜찮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다. 한때 동네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자랑하시던 분이 이제는 속삭이듯 말씀하신다. 가슴이 먹먹했다. 나는 이민호, 올해 32살이다. 작은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요즘은 일보다 아버지 병원 모시는 일이 더 많다. 어머니는 내가 2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다. 선생님, 오늘 검사 결과는 어떤가요? 담당 의사 앞에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기색이 역력했다. 김민호 보호자님, 잠시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다. 좋은 소식이면 굳이 상담실까지 갈 필요가 없을 텐데. 아버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나는 의사를 따라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 길어야 1년 정도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6개월, 1년. 그게 전부라고?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기적적인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환자분도 의지가 강하시고 의사의 위로 섞인 말들이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아들아, 의사가 뭐라고 하더냐?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물으셨다. 아버지의 눈빛에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듯한 담담함이 있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 나도 대충 짐작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셨다. 평생 나를 지켜주신 그 든든한 어깨가 이제는 너무나 가녀려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아버지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기침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민호야, 잠깐 아버지 방에 와 보겠니? 새벽 2시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다. 침실로 들어가니 아버지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계셨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그냥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버지의 손이 내 손을 잡으셨다. 예전보다 훨씬 마른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민호야, 아버지가 죽으면 너 혼자 얼마나 외로울까?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아버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아닌 담담한 수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말이다. 민호야, 아버지가 하나 부탁할 게 있다. 네, 아버지. 뭐든지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죽으면 혼자 장례를 치르지 말고 도움을 받아라.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다. 그리고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셨다. 이 수첩에 전화번호가 하나 적혀 있다. 이윤정이라는 분인데 아버지가 어려울 때 많이 도움을 받은 분이다. 이윤정?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아버지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셨다는 것도 처음 들었다. 아버지, 그분이 누구세요?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아버지가 없어지면 그분께 연락해라. 꼭.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뭔가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4개월 후였다. 의사가 말한 6개월보다도 더 빨랐다. 마지막 한 달은 거의 병원에서 지내셨는데 나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버지를 돌봤다. 민호야, 수첩 잊지 마.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그 후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평생 나를 지켜주신 아버지가 이렇게 떠나시다니. 눈물이 쏟아졌다.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친척들도 몇 되지 않았고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들 몇 명이 와주셨을 뿐이었다. 나는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다. 아드님, 이제 발인 준비하시겠어요? 장례식장 직원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관이 연구차로 옮겨졌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 나는 아버지가 주신 수첩을 만지작거렸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을 때 정말 아버지가 떠나셨다는 실감이 났다. 작은 함 속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주신 수첩을 펼쳐봤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윤정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아래에는 아버지의 작은 글씨로 민호에게 꼭 필요한 분이라고 써 있었다. 하지만 나는 차마 전화를 걸 수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모르는 분에게 갑자기 전화를 드린다는 게 어색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일주일 뒤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부드럽고 따뜻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로 들렸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덕수 씨를 아시나요? 제가 아들 김민호라고 하는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는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민호 씨세요? 아버님이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죄송합니다만 아버지가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전화 너머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아버님이 정말요? 네, 췌장암이셨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꼭 연락하라고 하셔서. 알겠어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윤정 씨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와주셨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까만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손에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계셨다. 민호 씨죠? 저 이윤정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이윤정 씨는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곧장 아버지 영정 앞으로 가셨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아버님,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정말 아버지를 아끼셨던 것 같았다. 이윤정 씨, 아버지와 어떤 사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아버님이 말씀 안 하셨나 보네요. 저는 아버님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요? 15년 전 일이에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버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이윤정 씨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저는 28살이었어요. 신혼 초였는데 남편과 함께 드라이브를 가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윤정 씨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저도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어요. 아버님이 사고 현장을 지나가시다가 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주시고 병원까지 따라와서 돌봐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버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그 길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 후로 아버님을 아버지처럼 모셔왔어요. 나는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구나. 그런데
아버님이 왜 갑자기 저한테 연락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윤정 씨가 궁금해했다. 나도 궁금했다. 그때 이윤정 씨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사실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 아버님이 1년 전에 제게 맡기셨거든요. 민호한테 꼭 전해달라고. 봉투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다. 아버지의 글씨로 민호에게라고 써 있었다. 언제 주라고 하셨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주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편지와 함께 은행 통장이 하나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친숙한 글씨가 보였다. 민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너를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보다 먼저 가게 되어서 이 통장에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내가 새 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야. 그리고 윤정이를 만났겠구나. 이 아이는 아버지가 정말 딸처럼 아끼는 아이다. 너도 이 아이를 동생처럼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사실 아버지에게는 너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다. 윤정이가 알려줄 것이다. 놀라지 말고 받아들여라.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아,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편지를 읽고 나서 나는 이윤정 씨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비밀이 뭔가요? 이윤정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숨을 쉬었다. 민호 씨, 사실 저는 아버님의 딸이에요. 네? 순간 귀를 의심했다. 딸이라고? 정확히는 양딸이에요. 교통사고 후에 갈 곳이 없었는데 아버님이 양녀로 입적해 주셨어요. 호적상으로는 민호 씨의 누나가 되는 거죠.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내게 누나가 있다고? 그것도 15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고? 왜? 왜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 안 하셨을까요? 아버님이 말씀하시길. 민호 씨가 어머님을 잃고 너무 힘들어해서 새로운 가족 얘기를 꺼내기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후쯤이면 내가 정말 힘들어하던 시기였다. 그런데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아버님이 그러자고 하셨어요. 민호 씨가 성인이 되고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그런데 아버님이 너무 빨리 가셔서 이윤정 씨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다. 그날 밤 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갑자기 누나가 생겼다는 것도 놀라웠고 아버지가 15년 동안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다. 며칠 후 이윤정 씨, 아니 윤정 누나와 다시 만났다. 아버지의 유골함을 모실 곳을 정해야 했다. 민호야, 아버님을 모실 좋은 곳 알아봤어? 윤정 누나가 물었다. 며칠 사이에 우리는 많이 가까워졌다. 역시 혈연은 아니어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이라서인지 편안했다. 사실 아직 결정 못했어요. 납골당이 좋을지 자연장이 좋을지. 아버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곳이 있어. 어디요? 한강이 보이는 언덕. 아버님이 어머니와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윤정, 누나를 통해 듣게 되다니. 일주일 후 우리는 아버지가 원하시던 그 언덕에 자연장으로 아버지를 모셨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아버지, 이제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세요. 나는 작은 추도비 앞에서 중얼거렸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다. 마치 아버지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다. 아버지 49제가 지나고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호야,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병원에 올 수 있어? 윤정 누나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평소 차분한 누나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다치셨어요? 아니야. 설명하기 복잡해. 일단 와줘. 병원에 도착해서 윤정 누나를 만났을 때 누나의 얼굴은 창백했다. 누나,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호야, 나 임신했어. 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윤정 누나가 임신이라고? 어떻게? 남자친구가 있으셨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윤정 누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았다. 누나, 천천히 말해주세요. 사실 인공수정이야. 인공수정요? 혼자서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잖아.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너무 외로워서, 그리고 아버님이 손자를 보고 싶어 하셨는데 결국 못 보여드렸잖아. 윤정 누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왜 갑자기 병원에 오라고 하신 거예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쌍둥이래. 쌍둥이요? 그것도 남자아이 둘.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갑자기 조카가 둘이나 생긴다는 건가? 축하드려요, 누나. 고마워. 그런데 민호야, 나 혼자서 쌍둥이를 키울 수 있을까? 윤정 누나의 눈에 불안함이 가득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기는 거구나. 임신 소식을 들은 후 몇 주가 지났을 때 윤정 누나에게서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민호야, 사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또 다른 부탁을 하셨어. 무슨 부탁이요? 아버님이 평생 모으신 돈이 생각보다 많았거든. 그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라고 하셨어. 의미 있는 일이요? 아버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윤정 누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미 준비를 시작했어. 김덕수, 재단을 만들려고 해. 서류를 보니 정말로 재단 설립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교통사고, 유족들을 돕는 재단이야. 아버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누나. 민호야, 너도 함께 해줄래? 이 사장은 내가 했으면 좋겠어. 제가요. 하지만 저는 경험이 없는데 괜찮아. 우리 함께 배워가면 돼.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는 김덕수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릴 때마다 아버지가 느끼셨을 뿌듯함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재단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후 윤정 누나가 쌍둥이를 낳았다. 건강한 남자아이 둘이었다. 민호야, 아이들 이름 지어줄래? 제가요. 삼촌이 지어주는 게 좋겠어.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아버지를 기리면서도 아이들에게 좋은 의미가 되는 이름을 짓고 싶었다. 덕민이 덕수. 어때요? 덕민이, 덕수? 네. 아버지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덕수는 아버지 이름 그대로고 덕민이는 아버지의 덕과 제 이름의 민을 합친 거예요. 윤정 누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좋은 이름이야. 아버님도 좋아하실 거야. 그날 밤 나는 아버지 추도비를 찾아갔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서 나는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아버지, 손자들이 태어났어요. 덕민이 덕수예요. 아버지 이름을 물려받았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재단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윤정 누나가 유모차를 밀고 오고 있었다. 혼자 와 있을 줄 알았어. 누나도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오셨구나. 아이들도 할아버지께 첫 인사드려야지. 윤정 누나가 유모차를 추도비 앞으로 밀고 갔다.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아기들이지만 신기하게도 조용히 있었다. 아버님, 손자들 데려왔어요. 덕민이, 덕수예요.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왔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다. 마치 아버지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기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게. 나도 그런 느낌이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은 따뜻한 기분이었다. 민호야, 고마워. 뭐가요? 아버님의 마지막 선물을 함께 받아줘서. 혼자였다면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야. 누나야말로 고마워요. 저도 진짜 가족이 생겨서 정말 행복해요. 그때 덕수가 작게 웃었다. 갓난아기가 웃을 리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웃는 것 같았다. 봐. 덕수가 웃고 있어. 할아버지 목소리를 들었나 봐. 우리는 모두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희망과 행복이 있었다. 1년 후 김덕수 재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단체로 성장했다. 교통사고 유족들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사장님, 오늘 감사 편지가 또 왔어요. 재단 직원이 편지 뭉치를 들고 왔다. 우리가 도움을 드린 분들이 보내주시는 감사 편지들이었다. 김민호 이사장님께 저희 가족이 교통사고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재단에서 도움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버지가 느끼셨을 기쁨이 이런 것일까? 민호야, 아이들 봐야 해서 먼저 갈게. 윤정 누나가 유모차를 밀며 재단 사무실을 나갔다. 덕민이와 덕수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다. 특히 덕수는 말도 빨라서 삼촌, 삼촌하며 나를 따라다녔다. 그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서 나는 아버지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래된 사진첩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와 윤정 누나가 함께 있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윤정 누나가 지금과 똑같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사진 뒤를 보니 2008년 윤정이 입적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상하네. 15년 전 사진인데 누나가 지금과 똑같아 보여. 혹시 하는 마음에 윤정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나, 혹시 2008년에 찍은 사진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찍은 거? 그 사진을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 유품에서 찾았는데 누나가 지금과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호야, 사실 나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요? 나, 아버님, 친딸이야. 네?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친딸이라고? 15년 전 교통사고, 이야기는 진짜야. 하지만 그때 죽은 건 남편이 아니라 양부모님이었어.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버님이 나를 어릴 때 입양 보내셨거든.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데 양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다시 친아버지에게 돌아온 거야. 그럼 우리가 진짜 남매라는 거예요. 미안해.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어서.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윤정 누나를 아꼈는지, 왜 마지막에 나에게 연락하라고 하셨는지, 왜 꼭 필요한 분이라고 하셨는지. 누나. 아니, 진짜 누나구나. 미안해, 동생아. 그날 밤 나는 아버지 추도비를 다시 찾아갔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다. 아버지, 이제야 모든 걸 알겠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뭔지. 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진짜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신 거죠? 저 혼자 외롭게 살지 않도록. 그때 뒤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윤정 누나가 덕민이와 덕수를 데리고 왔다.
삼촌, 덕수가 뛰어와서 내 다리를 붙잡았다. 덕민이도 뒤따라왔다. 할아버지께 인사드리러 왔어. 윤정 누나가 말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추도비 앞에 섰다. 아버지,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어요. 그때 덕민이가 갑자기 추도비를 가리키며 말했다. 할아버지, 아직 말을 제대로 못하는 나이인데 분명히 할아버지라고 했다. 어머, 덕민이가 할아버지라고 했어. 윤정 누나가 놀라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보이나 봐. 나는 덕민이를 안아 올렸다. 덕민이는 계속 추도비 쪽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아버지,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알아보네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다. 이번에는 더 따뜻한 바람이었다. 우리 모두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 윤정 누나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네, 저도 느껴져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선물 마이너스 진짜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한강이 반짝이며 흘러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져갔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처음 데이트했던 이 언덕에서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민호야, 네, 누나.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가자. 당연하죠. 우리 가족이니까. 그 말이 끝나자 덕수가 갑자기 박수를 쳤다. 마치 우리의 다짐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셨네요. 바람이 한 번 더 불어왔다. 이번에는 꽃향기가 함께 날아왔다. 어디서 온 향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아버지가 보내주신 것 같았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갈 가족으로서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도 제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랑을.